그러면 이러한 외식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특징은 장점일 수도 있고 라고 얘기했지만 문제점은 단점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문제점은 뭘 갖고 있을까요? 요거 정리된 표를 보면 높은 폐업률.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높아요?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원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당연히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또 다른 자영업자가 메꿉니다. 왜요? 나는 될 거야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메꾸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 아, 나는 달라. 저 사람하고. 나는 잘 유지해서 1,000만 원을 벌어도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어라는 사람들로 높은 폐업률만큼 또 다시 높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영세하니까 수익성이 저조하죠?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낮은 노동 생산성이죠. 매출을 매출을 인원수로 나눠보면 천분에 만약에 5명이 일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한 달 노동 생산성은 200만 원이에요. 5명이 일하면. 음. 그러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데 어때요? 그런데 1,000만 원에 5명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원재료비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굉장히 낮은 노동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폐업률이 높냐라고 봤더니 2019년도에는 폐업률이 21.5%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1년 이내 폐업률입니다. 1년 이내 폐업률이 21.5%로 상당히 높은데 전체 산업으로 보면은 약 2배 이상 높아요. 21.5. 그나마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소매업이 높죠. 그다음에 대리, 중개, 도급업 같은 것들이 높을 뿐이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익성이 저조하냐? 1억 7,700만 원이랍니다. 음식점 전체의 연평균 매출이. 아까 80%에 달하는 아주 영세한 매장들 절반은 1억 1천이었고 이익을 봤더니 1억 7,700만 원에서 연평균 이익이 2,961만 원이라. 그러면 이 안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 뭐 평균이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한 달이 아닌 연간 가져가는 연봉의 수준은 3천만 원씩 돼. 그렇죠? 그러면은 생업으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장으로서 내가 4인 가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2,961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거보다 상당히 낮죠? 어때요? 그럼에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가는 해요. 증가는 합니다. 네, 평균, 여기 잘 보시면 2020년까지 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평균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영업 비용은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영업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 원가나 임대료, 이런 것들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2019년도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어떤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냐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원가예요, 원가. 매출 원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21년에 줄긴 했지만 일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있고 인건비도 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것들은 원재료 부분이었어요. 2020년 기준 어떠한 업종이 수익률이 가장 높냐 보니까는 일식이야, 일식.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식점, 외식업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일식이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왜?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판매가 낮은 데들은 한식이에요, 한식. 여러분들이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이런 거를 팔고 있는 매장일수록 수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현상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뭐예요? 둥지레볼림 현상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음식점을 많이 찾아가면 새로운 골목 상권이 형성돼요.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아요. 성수, 베이커리가 너무 많아, 커피가 많아, 우리 거기 가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영업자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성수나 이태원 같은 지역에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원래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 때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 하는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려가 로컬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보시면 특정 상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널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역 주민을 살리고 임대료를 높게 안 가는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유럽에도 유명한 거리들은 비싸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명한 거리들을 너무 임의적으로 많이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원래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매장이 거기서 100년, 200년, 300년을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많고, 많이 들어가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갑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데들이. 왜요? 임대료를 주고도 유지할 수 있는 데들은 기업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역 상권의 음식점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줄여줘야 되야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이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차트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높은 게 서양식. 높죠? 왜 높을까요? 서양식은 당연히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고 쳐도 이 출장이동 음식점업이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가 안 들어가요? 임대료가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가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그렇게 두고 다 먹고 나면 수거해와서 정리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출장이동 음식점업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업을 할까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서양식보다는 이 출장이동 음식점업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수익률이 높잖아요. 수익률이 높죠. 예를 들어 작은 중소기업이 같은 데들은 식당이 없잖아요. 그런 식당에 점심에 출장이동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은 혜택이 높아지겠죠? 나가지 않아도. 물론 이제 그 직원들이 있는 주변의 상권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속해 있는 데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가 비싼 데서의 음식점들이 안 생겨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데가 강남에 있을 때 강남 안에서 나가지 않고 음식을 해결하면 오히려 강남에서 임대료가 싸질 수 있는 반대의 급부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로도. 예, 기관의 구내 식당업들도 보면 상당히 영업이익이 높아요. 예.